예, 오늘 아침에 아주 흥미로운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하나 짚어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리얼미터의 차기 대선 후보 원례 조사 결과. 아니, 벌써 차기 대선 후보 조사를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범진보 진영에서 이낙연 총리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위로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범보수 진영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가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격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선 조사 기업부터 소개를 하면,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성인 남녀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 10%, 무선 70%, 유선 20% 자동 응답 혼용, 그리고 무선 전화와 유선 전화 병행, 하여간 전화로 조사를 했고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도 헷갈리는데, 하여간 이미 전화 걸기 방식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7.2%였습니다. 자, 이렇게 조사가 된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텐데, 자, 그래서 진보 차기 대선 주자의 경우 1위가 이낙연 총리, 2위가 이재명 지사 이렇게 나왔어요. 지난달에는 5위였는데 2위로 3계단 상승했네요. 의원님이 뭐라고 보시는지? 어쨌든 의외네요. 예. 근데 본의 아니지만 이제 노이즈 마케팅을 한 셈인데, 예. 이제 국민적 관심도와 인지도가 이제 올라간 거죠. 네. 정치는 인지도가 되게 중요해요. 아, 그래요. 부정적이는 긍정적이다. 예. 예. 근데 이게 그 조사 샘플은 많아요. 네. 그러니까 2,506명을 했으니까요. 그중에 네, 네. 이제 범진보층, 그러니까 뭐 민주당부터 시작해서 평화당, 정의당, 무당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응답을 샘플은 많아요. 네. 그러니까 2,506명을 했으니까요. 그중에 네, 네. 이제 범진보층, 그러니까 뭐 민주당부터 시작해서 평화당, 정의당, 무당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응답을 1,690명 중에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예, 예. 이 조사의 특징으로 보면 사실은 이낙연 총리가 네. 다른 후보들을 오차 범위 바깥으로 앞섰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대부분 다 8.5, 8.8, 8.5, 8.8, 8.2 해가지고 이재명, 심상정, 박원순, 김부겸, 김경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이 리얼미터 조사와 관련해가지고 네. 그런 뭐 한 0점대의 차이를 가지고 크다고 볼 수는 사실 없고요. 예, 문제는 예. 이제 이게 꼭 꾸준히 조사를 하게 되면 추이가 나오죠. 예, 예. 과거에 보면 한나라당 시절부터 쭉 여의도 연구원에서 조사한 걸 보면은요. 그거는 이제 샘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몇만 예, 명 예, 수준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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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비교적 추이를 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정확했죠. 그래서 몇 번 더 해봐야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추이를 쭉 보면 네. 그러면 이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다만 지금 이제 2등부터 6등까지에 있어서의 변화라는 거는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근소한 차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응답자 전체는 2,506명,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의 오차 범위이고요. 진보 쪽, 응답자들 같은 경우 1,690명입니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4%포인트고요. 예. 보수 같은 경우 1,122명 조사했고 플러스 마이너스 2.9%포인트의 오차 범위를 보이고 있는데, 황교안 전 총리는 지난달보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는 살짝 올랐고,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의 그 등폭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3등까지 올라갔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어쨌든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예. 너무 이르고요. 이르다. 지금 조사는 별 의미가 없고, 의미가 없다. 몇 년 지나야 되고, 어쨌든 양쪽이 총리가 1등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제 총리라는 네임밸류, 프리미엄이라 할까? 이제 네. 그런 건데, 사실 총리가 대통령 된 경우는 없는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 총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 무덤이에요. 아니, 총리가 대통령 된 경우는 최규환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의미가 없다 그러시면은 여론조사 회사에서 돈 들여서 해야 되는데 좀 너무한 얘기고, 앞으로도 변동성이 많다. 네. 이 정도 수준에서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자, 그래요. 여론조사 한번 짚어봤고, 자유한국당이 인적
쇄신 새 기준을 내놨는데 중앙 언론사 노출 빈도, SNS 활동이 포함됐는데 앞서서 어니뉴스에서 짚어봤는데 대여 투쟁력을 측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대여 보시는지. 투쟁력보다는 대내 투쟁력인 것 같은데요. 대내 투쟁력이요? 예, 아, 왜요? 그동안 오죽 조용했으면 예. 이런 기준을 내세우겠어요. 아, 그러니까 예. 사실 저도 방송 많이 하지만 방송 섭외가 거의 안 되거든요. 예. 자유한국당 의원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제 중간 간다인데 네. 특히 내부에 대한 목소리가 거의 없는 거예요. 음. 그 내부적으로 너무 몸조심하고 눈치 보고 이제 지역구에만 올인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래가지고는 당 전체가 이제 활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준까지 나온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지지율, 예. 중앙 언론사 노출 빈도, SNS 활동 네. 이 세 가지를 보는데 뭐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득표력이라는 측면들이 어떻든 그 차기를 준비하는 당협위원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 득표력이라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 문제가 있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득표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동시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 돼야 될 사람들은 득표력, 의정활동 능력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좀 평가해줘야 될 게 좀 정무적인 능력이 있는가. 예. 이런 부분도 평가가 돼야 될 것 같고, 이걸 어떻게 개량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실성 문제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 중에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회의 안 나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맨날 지각하고 맨날 일찍 가고 그러면. 아, 그래요? 성실성 가슴이 문제도 뜨끔하네요. 있고. 또 한 가지, 뜨끔하셨어요. 또 한 가지가 예. 저는 보수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인간성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아, 같아요. 인간성 평가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아, 몇 가지 뭡니까? 예를 들면 알려주십시오. 예. 우리가 좀 말을 싸가지 없이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예. 똑같은 얘기를 해도 화나게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체크해가지고 뭐 10번이 넘으면 이 사람은 한번 제거해 본다든지 두 번째로 통 밥을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밥을 안 먹는 사람이요? 보통 의원들끼리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평소에는 밥 안 먹다가 무슨 뭐 전당대회 있고 이러면 간혹 나타나가지고 밥을 먹자고 하는다든지. 아, 그런 분들이 있었군요. 많아요. 의원들 중에. 아유, 막 누구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그냥. 심지어는 이제 이니셜만이라 예? 어떻게? 이니셜. Y도 있고. Y도 있어요. S도 있고. S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직을 갖고 있고 당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활동 비용가 많잖아요. 예. 평상시에 밥을 먹어야죠. 그러면 지난번에 이게 넘어가고. 저기 김성태 의원이 그만 얘기해요. 그만 얘기. 신재철 부재 삼았었는데. 그런 비슷한 얘기예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인간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당내에서 비판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를 막 도덕적인 문제로 삼는 거예요. 막 무슨 폐륜적 발언이니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당내 비판의 언론은 티회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사람 그런 잘못된 인식을 하는 사람의 인간성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오늘 그동안에 한 맺힌 걸 다 풀고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 뭐 지지율 득표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당연히 이제 그 개량화된 근거들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예. 의정 활동 능력이나 정무적 능력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제가 인간성 관련된 거 있잖아요. 예. 이거는 국회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비교적 바로 정확히 나오죠.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출입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인간성 얘기 한마디만 더 하면 예. 기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 자꾸 만나도 예. 처음 만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일리지가 안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좀 너무나 형식적으로 대하고 사람을 예. 이 속마음을 안 털어놓는다는 얘기죠. 네. 기자들이 이제 그런 건 잘합니다. 더해 더해가지고 두 번 만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고. 또 만나면 할 것도 얘기도 없고. 없고. 예.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만났는데 뭐 좀 기사거리를 안 주는. 기사거리는 그런 사람 절대 안 주죠. 딱 그런 사람들은 기사거리를 만들 능력이 없지 않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우리 두 분에게서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면 정말 재밌을 텐데. 예.
예, 요즘 알겠습니다. 고소 고발이 횡행하는데 아,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SY 누굴까? 예, 너무 궁금해집니다. 김혜숙 님이 국회의원도 기업들처럼 인사고과를 시행하는 게 어떨까요? 근데 당연하죠. 네. 평가는 국민이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국민이 어떻게 하죠? 네. 평가는 국민이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국민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특히 의정 활동과 관련해서 또는 정무적인 활동과 관련해서 평가를 비교적 정확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 기자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중앙 언론사 노출 빈도, SNS 활동 이런 걸 잘 들여다보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매우 부족한 것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거겠죠? 오죽 네. 부족했으면 그럴까요? 아, 근데 왜 언론 노출은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뭐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될 일인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내부 눈치 보기라니까요. 눈치 보기. 가서 이제 얘기 거짓말하기는 싫고 예. 또 비판하면 찍힐 것 같고 예. 그러니까 그냥 아예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거 언론 노출 빈도도요. 예.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야 돼요. 좋은 걸로 노출되는 사람이 있고 예. 사고 쳐가지고 노출되는 사람이 그건 있단 당연한 말이에요. 거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갑자기 고양이 가져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막 이런 경우는 사실 언론 노출 빈도에 사실은 부정적이라고 봐야죠. 그것도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아닙니까? 많이 노출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 예. 너무 유권자들을 낮게 보시면 안 돼요. 아니, 네. 그 노이즈 마케팅도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저기 이름이 많이 노출되는 정도가 아니라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그냥 악의적으로 보도한단 말이죠. 그러면 괜히 측은지심 같은 것들이 발동하게 된다든지 하는 거 말입니다. 그렇긴 하죠. 예. 알겠습니다. 아, 이제 앞으로 그러면 저희 정치쇼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섭외하면은 많이 나오실까요? 좀 이제 좀 열심히 나가야겠죠. 아. 또 이런 데는 또 금방 움직여요. 왜 여기 정치쇼를 안 나올까요? 아니, 지금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김용민이 때문에. 실제로 아니에요. 아, 딴 그래서- 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예? 딴 프로도 앞으로도 그렇습니까? 나와서 깨진다고 그래서 생각하고 그럴 거라. 아유, 저희는 잘못입니다. 우리 혹시 자유한국당 정치인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시면요 잘못이겠습니다. 정말. 에? 제가 양탄자를 깔아드릴 용기 있습니다. 너무 정치쇼에서 자유한국당 비판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럴수록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해명을 해야죠. 그 설명하고. 최명진 선배처럼요. 에이, 우리 차명진 의원님 얼마나 귀요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동상을 세워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어제 그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청와대에서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가 한 자리에 모였는데, 모처럼 참 보기 좋은 풍경을 아우, 봤습니다. 잘했어요. 예. 예. 아니, 그 진작에 좀 이런 거 많이 하시지. 왜 네.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진작도 있었는데 예. 다 유명무실했죠. 아. 한 번 하고 끝나고 뭐 예. 결과도 없고 그랬는데 예. 이번에는 아주 모양새도 좋았고 내용도 예. 있었고 기대가 됩니다. 이, 저하고 별로 평가가 다르시네. 부정적인 평가 해주세요. 해주시죠. 예. 아니 모양새가 좋았던 건 사실이고 네. 특히 이제 탄력 근로제 같은 문제와 관련해서 정의당을 제외하고 합의를 본 것도 중요한데 탄력 근로제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근로시간 단축에 주로 해당되는 건데 예, 예. 이거는 정말 너무나 그 경직되게 운영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꺼번에 일이 몰리거나 네. 연구직 같은 경우는 여기 그렇죠. 언론사가 대표적이에요. 예, 예, 예. 이제 그런 경우도 다 이렇게 근로시간 단축 적용하면 일이 안 되죠. 그러니까 주 52시간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예를 들면 그 업무의 영역에 따라서 예를 예, 들면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연구직에 종사한다든지 음. 예를 들면 방송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뭐 무슨 뭐 월드컵 같은 경우가 몰렸다든지 뭐가 시즌이 걸렸단 말이에요. 또 이 다큐멘터리 혹은 그렇죠. 시사 교양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몇 주에 한 번씩 팀이 가동되니까 2주에 이제 많이 하고 예. 다음 주에 이제 좀 줄여서 하면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해 동의를 해주는 아,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근로를 예. 주 52시간이 원칙이지만 예.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총량에 있어서. 네네. 이런 얘기죠. 아, 정의당만 반대하고 있고 나머지 당은 어느 정도 합의를 본 셈입니다. 아니, 벌써입니다. 제가 할 얘기들은 또 많이 나왔어요. 뭐 탈원전부터 시작해서 새만금 문제, 고용세습 문제, 뭐 아동수당 문제 많이 나왔는데 예. 합의가 좀 추상적이에요. 그런 거는 있죠. 네. 두 번째로 핵심 이슈가 빠졌어요. 예를 들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고용세습 문제, 아니 저기 뭐야 대법원 3번 공동 관련해서 특별재판부 어떻게 할 거냐가 세게 붙어 있잖아요. 예. 그런 문제. 또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판문점 선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판문점 선언 군사합의서 비준한 걸 가지고 뭐 이 누구야 저기 김성태 대표가 이제 문제 제기하고 그 선에서 그냥 끝나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그걸 잘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것을 12항을 합의를 볼 생각보다도 아하. 정말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절실하거나 국가적으로 봤을 때 우선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이라도 좀 의견을 접근하고 합의를 보는 방식으로 예. 어차피 이게 1년에 4번뿐이 안 만난대요. 예. 그런 제가 이제 바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물론 그런 아쉬움이 있고 아니 아쉬움보다도 결정적인 정치 현안은 피해 나갔어요. 예, 예, 예. 그렇지만은 이 정도만 해도 과거에 비해서는 좋았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이런 거죠. 그 여야정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뭐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대통령 의지죠. 그럼요. 대통령 의지. 그럼요. 청와대가 이번에 사실은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 합의문에는 안 나왔지만 예, 예. 제가 이제 대화록 나와 있는 부분들을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그 어떻든 대통령께서 상당히 이제 야당의 의견들을 청취하시려고 그러니까 딱 부러져서 바꾼 거는 사실은 몇 개 없지만 네. 그런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그거는 이제 여당 의원으로부터 못 듣는 거거든요. 아하.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야 협치가 가능한 거거든요. 아하.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야 협치가 가능한 거거든요. 대통령이 써야지 협치가 되지 야당 보러 양보하라는 게 협치가 아니거든요. 아, 예, 예, 예. 여야 협치의 신호탄이 될지 앞으로 그래서 요런- 두고 봐야 할 텐데. 이번에 제가 예. 보기에는 그 탄력 근로제 얘기가 나왔는데 네. 김성태 대표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고용세선 문제가 특히 도드라진 게 보면은 정규직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급격히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예. 지금 이미 한 8만 명 정도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거를 너무 빨리 하는 것보다 좀 실정에 맞게 좀 천천히 하자. 아하. 예를 들면 또 최저임금도 이미 임기 내 포기하셨지만 앞으로 그것도 좀 유연하게 하자. 뭐 이런 방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은 합의가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조건 속에서 네,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예, 예. 첫 술에 배부르랴.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대화가 또 있어서 여야가 합의하는 것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탈원전 정책 이 부분은 사실 좀 논의의 폭을 좁히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탈원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탈원전 부분하고 소득주도 성장 부분하고 네. 몇 가지는 대통령의 이제 아주 핵심의 어젠다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합의 보기 힘들 겁니다. 근데 저는 양보의 방법이 합의의 방법이 있다니까요. 어떤 지금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 탈원전을 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소위 원전이 갖고 있는 비용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생명과 평화의 문제입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최근 현대 사회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이 생명과 평화에 대한 위협이 뭐겠어요? 기후 변화예요, 기후 변화. 그런데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인천에서 연합에서 이제 말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IPCC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2도 올리기로 파리 협약에서 합의 본 거를 1.5도까지 떨어뜨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접근했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럼 안전하면서도 싸면서도 빨리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미 2012년도에 개발이 끝나는데 우리가 사우디 지금 수출하려고 하는 게 100메가와트급의 스마트 원자로입니다. 예, 예. 스마트 원자로는 대략 한 95메가 정도를 생산하고 그거 생산할 때마다 4톤 정도의 물을 생산합니다. 단수를 가지고. 네. 그래서 한 인구 10만에서 100만 이하의 도시에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 사우디에 수출해요. 그래서 그렇게 원전과 관련해서 이게 무슨 여기 보면은 이제 원전 산업의 경쟁력 차원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 아니라 생명과 평화에 대한 철학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대통령께서도 그러면은 우리 보통 1400메가와트급에 되는 대형 원전이 아니라 그런 스마트 원전 이미 기술도 개발했고 우리가 수출도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면서 석탄을 빨리 줄이자. 예, 예, 예. 지금 8차 에너지 수급 계획의 큰 문제가 뭐냐면은요. 원전의 비중을 줄이면서 석탄 발전 있잖아요. 예, 예. 석탄 화력 발전이 43%에서 불과 2% 떨어져요. 41% 떨어져요. 이번 에너지 수급 계획이에요. 예, 예. 이거 제가 왜 잘하는지 모르시죠? 모릅니다.
제가 원래 산자에만 4년을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나중에 따로 얘기하고 예, 예. 오늘 할 얘기가 많이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철학적으로 접근하면 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뭐 흉금없이 토의를 했을 경우에는 뭐 논의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철학의 영역까지 대화의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이 정부가 들고요. 제일 중요시하는 게 평화잖아요. 네, 승령 평화.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제 사실 그 임종석 비서실장 경질,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 문제,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발언 문제, 이거는 언급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민감한 사항들은 좀 피해 나갔고요. 네. 뭐 임종석 비서장 경질 문제 그런 거를 여야정 협의체에서 얘기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어제 정말 제가 좀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예. 김성대 대표가 예를 들면 이해찬 대표하고 이낙연 총리하고 임종석 실장이 주례회동하는 걸 왜 중단시키라고 그래요? 글쎄 저도 어처구니가 더 없더라고요. 열심히 해가지고 예.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당의 쓴소리도 좀 청와대에다 건의하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가 조금 더 나가더니만은 권력의 사유화를 누가 쓰셨는지 알아요? 제일 처음에? 누가 썼습니까? 저분이 썼어요. 저분이. 정돈 의원님. 여기서 권력의 사유화가 왜 나오냐고요. 아니 가급적 당정청이 긴밀한 협의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걸 반대되는 얘기를 했어요. 이건 패착이죠, 패착. 예. 다만 이제 그럴 필요는 있지요. 임종석 실장을 비롯한 지금 청와대 참모진들이 예. 정말 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지금 이제 의회를 상대로 지난번에 꽃탈배 사건 터졌잖아요. 네, 그리고 네. 자신들의 정책 기조 안 맞는 얘기가 있으면 아주 과감없이 얘기를 해요. 과감하게 얘기를 해요. 예, 특히 SNS를 통해 가지고.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청와대 참모진들이 정말 의회를 존중하고 예. 그리고 의회도 이렇게 여야정 협의체 하는 것처럼 예. 왜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하고도 사전에 협의 못하냐 그렇죠. 이런 요구를 하면 되죠. 임종석 비서실장 이번에 경질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현장, 그거야. 뭐. 김동연, 장하성 두 분 그만두는. 김현장은 어차피 기성사실화 된 것 같고 예. 임 실장 문제는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문제죠. 그걸 가지고 뭐 야당에서 뭐 공격할 만한 국민적 무슨 뭐 공분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문제는 있겠죠. 청와대에 참모를 하다가 바로 강요로 옮기거나 예. 이런 또는 청와대 참모로서 각이 부적절하는 자리를 간다든가 예. 이러면은 사실은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는데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쓰든 말든 뭐 대통령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정책실장 문제하고 부총리 문제와 관련해 경제부총리 관련해서는 지금 경제 상황과 관련된 분명한 책임 선상에 있기 때문에 제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참 대통령의 인사권을 두고도 뭐 논란이 있을 것 같았는데 뭐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니 그건 오버한 것 같아요. 정도원 의원님 노래 듣고 싶다는데 시간이 되나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분도 안 남았습니다. 자, 우리 4791번 쓰시는 분 정정브라더스 반갑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6409번 쓰시는 분은 정정브라더스 두 분 시간이 너무 짧다고 하셨습니다.